안녕하세요, 여러분. 6단원 두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정의란 각자에게 마땅히 받을 만한 공정한 몫을 주는 것이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서 공정한 몫이라는 것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정의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의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얼마 뒤에 1학년 합창대회가 열린다고 합시다. 합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별로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회장이 합창대회 연습을 해야 하니까 방과 후에 모두 남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은 학원에서 기말고사 특강을 하는 날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학원에 갈 것인가요? 아니면 방과 후에 남아서 합창대회 연습을 할 것인가요? 네, 고민을 해봤나요? 아마 반반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더 중시하는 앞의 입장을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 또는 사회를 중시하는 뒤의 입장을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합니다. 앞을 선택한 친구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 뒤를 선택한 친구들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두 정의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의관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각자가 개인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봅니다. 개인선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시하는 것을 개인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너무 미워. 그렇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자유가 있어. 이러면서 진짜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유주의적 정의관도 개인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잘 알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 즉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 선택지들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선택이 모여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알겠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자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도 정의로운 사회를 바랍니다. 사회를 원해요. 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당연히 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도 공동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동선을 중시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공동선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볼까요? 이 사람들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선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어떤 논리인지 볼게요.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개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에 있는 어떤 돈,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은 모두가 가질 수 있을 만큼 풍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돈, 명예, 권력 같은 자원들은 모두가 원하는 자원들이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희소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의 장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사회적 자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부가 증가됩니다. 부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가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죠. 사회의 부가 증대된다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된다는 것이겠죠. 이를 통해 공동선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좋고 국가도 좋으려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경쟁이 잘 이루어지게 하려면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물을 누가 가져가 버리면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 줄 때 개인들은 좀 더 경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동선이 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람들은 개인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쵸? 개인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쵸? 나에 대해선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개인선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선이 달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들의 삶에 그러니까 개인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개인들한테 맡겨놨을 때 개인선도 달성하면서 공동선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왜냐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그 자신이 발견한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선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어떤 가치를 강요하는 순간 그 순기능은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을 볼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볼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사회보다 훨씬 우선합니다. 네, 사회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는 단지 개인들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마련해두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는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치, 사회만의 특색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개인들이 합쳐진 것, 그것이 사회이다. 사회가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자유적 정의관의 입장입니다. 네, 특징 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자유주의적 정의관 좋은 것 같아요. 국가가 내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지 않고 내 마음껏 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그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한계점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너무나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이기주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이 공유지의 비극은 뭐냐면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에만 따라 행동했을 경우에 나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공동목초지가 있어요. 공동목초지는 뭐냐면은 마을 주민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개개인의 목장 주인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어쨌든 공용이다 보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의 많은 소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배불리 먹이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자신의 많은 소를 다 데리고 와서 매일매일 데리고 가서 최대한 배불리 먹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소 다 데리고 와서 많이 먹이고, 다른 사람도 다 자기 소 데리고 와서 많이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풀이 금세 없어지게 됩니다. 풀이 없다 보니까 소들도 결국 밥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고 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비롯한 공동체 사람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자유주의만을 강조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무관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각층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뭐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국방의 의무도 담당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뭐 의무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직장에서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사회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해서 공동체가 부여한 나의 역할을 외면해 버리면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겠죠. 공동체 유지 및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랑 사회가 없으면 사실 내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안심하고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안심하고 직장 생활하고 친구랑 잘 지내는 것, 이건 다 공동체와 사회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 이익과 권리만 생각하다가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거고 내 생활도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자유주의의 한계점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네, 지금부터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한 현대의 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에는 사실 여러 갈래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라고 다 같은 자유주의자는 아니고요. 자유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 극단에 있는 두 학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뵙게 될 학자는 노직입니다. 노직. 학자 이름이에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노직은 자유라는 것은 지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그 무엇도 간섭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직은 개인의 선택권과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개인의 선택과 소유권은 그 누구도 간섭해서 또는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절대 개인의 선택에 간섭해서도 안 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가져가서도 안 되겠죠.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국방, 그리고 법질서 유지, 공공재 건설 및 유지 등의 역할만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공공재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뭐 전기, 뭐 도로 이런 것들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지만 꼭 사회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게 공공재인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국방과 치안만 담당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보겠죠. 네. 그래서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실시하는 조세 정책 및 복지 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죠? 이게 노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학자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자는 롤즈입니다. 롤즈는 자유만을 강조하지 않았고요. 평등도 똑같이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롤즈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 학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 철학 이름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붙어요. 이 로직이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롤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롤즈 나름대로 어떤 정의로운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원칙이 중요해요. 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기본적인 자유에는 신체의 자유도 있겠고 그리고 뭐 정치적 자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신적 자유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유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라고 보는 게 제1원칙입니다.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진 않잖아요. 모든 것이 평등하진 않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임금을 받고 모두가 똑같은 집에서 살고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먹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발생을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있으려면은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지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보았는데요. 이 원칙들이 제2원칙입니다. 각각의 이름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2원칙은 두 개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2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직업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는 의사 같은 지위, 이건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거죠. 의사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불평등하게 더 잘 살아지는, 그러니까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위인 거죠. 근데 의사가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데 이 의사는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지 이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2원칙의 두 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입니다. 차등의 원칙은 무슨 말이냐면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 즉 가장 사회적 약자인 사람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때만 불평등이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지금 불평등을 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인데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한테 이익이 되냐? 의사에게 돈을 많이 주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해서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의사는 사회적 약자를 잘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죠. 그러면 사회적 약자한테 이익이 된 게 맞죠. 이런 경우에만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는 똑같이 누려야 되는데 불평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때 불평등이 허용이 되려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불평등한 계기가 되는 어떤 지위나 직책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약자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사실 이 두 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윤리와 사상 과목, 이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친구들은 윤리와 사상을 신청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동체주의가 등장한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아까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에서 말했듯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공동체 유지 및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여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었냐면은 요즘 그 사회를 바라보면은 사람들이 투표도 참여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웃끼리 서로 잘 알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웃들끼리 친하지도 않아. 서로 잘 모르고 지내요. 그쵸? 그리고 뭐 공동체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특히 어른들이 그랬죠. 아, 이 공동체가 무너지겠구나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들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거지. 이 공동체를 유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큰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공동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죠? 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봤잖아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이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봅니다. 공동선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공동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에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랑 많이 다르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보는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야. 독립적인 존재로서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것대로 살아간다 라고 봤습니다. 그쵸?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조금 달라요. 인간은 사회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서로 배려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이 막 독립돼서 뭐 스스로 사회와 분리돼서 스스로 알아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한다고 본 자유주의와 달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동체에 소속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부여받고요. 또 부모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부여받아요. 그리고 뭐 교사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교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순전히 나의 생각에서, 나의 결정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내가 하는 선택의 대부분은 공동체에서 기대되는 대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독립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공동체에서 기대받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아 정체성 부분 볼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개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자아 정체성이 구성이 된다고 봤어. 근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다르죠?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특징,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과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이랑 공동선을 실현을 하면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고 그제서야 나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도 있어. 순서가 다르죠, 여러분. 적어볼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동선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쵸? 근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선을 먼저 달성을 해야 나의 자유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차이점 알겠죠? 공동체를 개인보다 좀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가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공동체가 잘 돼야 내가 잘 돼. 그치?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와 전통을 따라야 돼.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돼. 그쵸? 그러면 이 국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최대한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개인들한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소속감을 갖고 자신에게 부여되는 역할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장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진정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국가의 중립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달리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국가의 중립성을 반대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다음 네 번째, 마지막 특징 볼게요. 공정한 분배의 기준은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 이것이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당연히. 사실 여러분도 들으면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공동체의 기존의 이념, 가치, 전통, 이익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들은 공동체의 이익, 가치, 전통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펼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동체 지키기 위해서 이걸 어느 정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요할 경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공동체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략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윤사 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자는 매킨타이어입니다. 매킨타이어는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이 진짜 중요하다.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의무다, 그것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모든 공동체주의 학자들이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중시했죠. 그걸 좀 더 강조한 사람이 매킨타이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는 왈처입니다. 왈처. 왈처의 주장은 좀 특이한데요.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기 때문에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 A라는 사회는 돈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할 수 있고 B라는 사회는 명예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할 수 있고요.
C라는 사회에서는 뭐 사랑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또 D라는 사회에서는 조개 껍데기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마다 특수성이 다 있는데 획일적으로 어떤 가치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분배할 때는 그 공동체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서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샌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학자는 샌델입니다.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 샌델은 어떤 걸 가장 강조했냐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시민들이 공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샌델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했냐면 그 민주주의는 제가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가 될 때 잘 발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민주주의 국가가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면은 정치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굴러간단 말이야. 샌델은 그게 제일 걱정이 됐던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면은 개인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어. 독재 국가들 보세요.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독재 국가가 되는 걸 막고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시민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게 샌델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적어놓은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파고들지는 마세요. 여기까지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익과 공익의 조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사익을 좀 더 중시하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익을 중시합니다. 근데 둘 다 행복한 삶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을 해요. 그쵸? 둘 다 개인성과 공동선을 중시했는데 뭘 더 중시하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서로 모여서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지 의논을 한 다음에 서로의 장점은 취하고 서로의 단점은 버려서 공정하게 이익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을 공동체보다 조금 더 중시했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를 개인보다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시하는 게 좀 다르긴 했지만 사실 이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개인 없는 공동체라는 건 팥 없는 붕어빵과 같은 것이고요. 공동체 없는 개인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에서 부여받은 의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그래서 이걸 실제 사례에 적용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등교하면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별도의 과제는 없으니까 오늘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